지금 이 선수 이름이 가장 많이 좀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바로 페노르트에서 뛰는 히메네스. 이제 멕시코 선수고 지난 시즌에 골 엄청 때려봤고 그런 선수인데 어떻습니까? 이 선수? 이번 시즌도 현재 13골 3도움으로 그 LADBG의 득점 공동 1위예요. 그렇죠. 측면도 뛸 수 있고요. 최전방도 뛰어요. 아, 그러니까 더 그래도 잘하는 거지? 그러니까 왼발 쓰는 히샬리송이라고 보시면 돼요. 히샬리송보다 골은 잘 넣잖아요. 이 그래도 선수가. 골은 잘 그러니까 넣잖아. 우당탕탕 스타일이에요. 우당탕탕. 네. 하나증권과 함께하는 신규 계좌 개설 이벤트 축구로 하나되자. 아이폰 15 프로 36대를 증정하고 참여자 전원에게 메가커피와 애플 소수점 주식을 증정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하단 더보기란을 통해 확인하세요. 자, 그리고 지금 이제 토트넘 팬들, 우리 팬들에게는 굉장히 좀 가슴 아픈 또 시련의 시기 아니겠습니까? A매치 브레이크 이후에도 지금 아스톤 빌라라든지 뭐 맨시티라든지 또 웨스트햄 지나면 또 뉴캐슬 지금 굉장히 안 좋은 일정으로 향하면서 토트넘의 위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토트넘의 좀 영입 링크 선수들 과연 어떤 선수고 이 선수를 데려올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떤 선수가 좀 유력한지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저희가 계속해서 지금 보여드렸던 게 부상자예요. 페리시, 솔로몬, 세세뇽, 밴데, 뭐 히샬리송, 로메로, 우도기, 메디슨, 반더벤, 예, 뭐 이런 상황인데 네. 우도기는 대표팀에서 일단 뭐 제외가 됐는데 네. 금방 좀 돌아오나요? 어떻습니까? 우도기 같은 경우는 그냥 완전 딱 부상 이것 예, 때문에 예. 빠진 게 아니라 우도기는 그 예방 차원, 네네. 예방 차원의 이제 그 소집 제외고요. 그러다 보니까 뭐 쉰 다음에 A 매치 기간 끝나고 경기는 그렇죠. 나올 수 있을 거라고 보여져요. 예, 예. 그래서 뭐 우도기는 돌아올 거고 이제 뭐 로메로는 뭐 2경기가 남았죠? 2경기 남았고 네. 나머지 선수들 다 이제 뭐 네. 부상이고 그래서 뭐 좋지 않은 상황임은 확실하죠. 토트넘 네. 자체가. 네. 자, 일단 뭐 저희가 이제 센터백, 수미, 윙어, 뭐 포워드 이렇게 나눠서 지금 토트넘과 좀 연관이 되는 선수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뭐 로이드 켈리는 저번에도 좀 이야기 나눴는데 어떻게 좀 어떤 선수예요? 로이드 켈리 같은 경우는 일단 뭐 왼발잡이라는 강점이 있죠. 그 네. 판더펜이 지금 장기간 결장할 예정인 거잖아요. 물론 뭐 아직까지도 이게 제대로 된 결과가 나오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 이제 포로키프 같은 경우는 뭐 그레이드 2에서 3 정도 예상된다. 햄스트링.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그레이드는 어느 정도 이제 찢어지냐의 정도거든요. 그리고 햄스트링은 6단계까지 나뉘어져 있어요. 그레이드 6까지 돼 있어서 이제 2 같은 경우는 3주고 이제 3 같은 경우는 6에서 8주 정도 결장을 하는 건데 네. 근데 이제 포로키프도 이걸 게스라고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확실한 건 아닌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기다려 봐야 되고 그런 가운데 만약에 판더펜이 장기간 결장을 한다면 왼발잡이 센터백이 필요하잖아요. 아, 그렇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켈리가 좀 맞는 부분이 있는 거죠. 저 선수가 왼발잡이에다가 또 속도도 빠르고 예,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강점이 있긴 한데 이 선수도 약간은 조금 실수가 있는 선수여가지고 예, 물론 뭐 서드 센터백은 괜찮은 선택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긴 합니다. 네, 스타일적으로도 어느 정도 맞다라고 보이긴 하고요. 네, 일단 예. 뭐 저기 센터백은 무조건 좀 데려와야 네네. 되는 토트넘이기 때문에 여러 선수가 지금 물망에 오르고 있는데 마크 게이는 뭐 옛날부터 토트넘 노렸던 선수 아닙니까? 그쵸. 네. 그러니까 뭐 이게 나와 있는 선수들 중에 가장 뭐 몸값만 봐도 높은 선수잖아요. 네. 게이 같은 경우는 그렇죠. 뭐 애초에 만약 토트넘이 온다면 약간 백업보다는 주전 경쟁 이런 이제 느낌으로 올 거예요. 준주전급 선수. 네네. 요 정도 되는 선수인데 아무래도 그러다 보니까 이적료도 비싸고. 그렇네. 크리스탈 팰리스에서 겨울 이적 시장이 내주기가 좀 힘이 좀 안 되겠죠? 그렇지. 그렇기 때문에 좀 이제 아무래도 저기 있는 선수들 중에서는 아다라비오요 정도 빼면 드라구신, 켈리, 게이는 어렵다. 아마 좀 어렵다. 네. 이제 드라구신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또 재계약 소식이 있어요. 이미. 맞아요. 네네네. 그래서 이제 어젠가 그저께부터 재계약 할 거다. 곧 할 거다. 네. 이게 이제 계속 좀 유력하게 올라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부터 또 좀 어렵고. 네. 드라구신 같은 경우는 또 여기저기 빅클럽들이랑 많이 연결이 되고 있죠. 특히 워낙 저 선수가 이제 세리아에서 뛰고 있다 보니까 그쵸. 세리아 구단들하고 많이 이제 링크가 뜨고 있는데 뭐 드라구신 같은 경우는 이제 만 21세 젊은 선수로 그럼에도 상당히
이 선수도 발도 빠른 편이고 그리고 발밑 기술들 같은 것들은 괜찮은 편이에요. 다만 이제 경험이 부족하다 보니까 조금 실수가 있고 압박 대처에 관련해서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필요성은 그쵸. 있는 선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아다라비우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 중에서는 가장 리스크가 있는 대상이 아닐까. 왜냐면은 이 선수가 지난 시즌 플럼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긴 했거든요. 근데 이번 시즌은 부상으로도 못 나오고 있는 데다가 또 이제 이 선수가 재계약을 하지 않으면서 계약 기간이 이제 1년밖에 영입하기 난이도는 가장 쉬워요. 이 선수가 계약 기간도 없기 때문에 네. 데려오기는 쉬운데 이번 시즌 부상도 있고 그러면서 나오질 않았어요. 나오지 않은 선수기 때문에 경기 감각적인 부분도 있고 저는 그러니까 판더펜을 만약에 대체를 하려면은 당장 이제 뛸 수 있는 선수도 중요하다라고 보기 때문에 그렇죠. 예, 팀인데. 아다라비우는 약간은 조금 리스크가 있다라고 보입니다. 예, 일단 뭐 지금 이때 토트넘과 좀 연관이 되는 선수들을 저희가 가져왔기 때문에 네네. 과연 이게 현실성이 있는지는 가봐야죠. 이적 시장에. 저는 그냥 여기 있는 선수들 중에서 가장 현실적이면서 괜찮은 대상은 켈리가 아닐까. 개인은 로이드 켈리. 서드로 영입하기에는 너무 그렇죠. 비싸고. 사치 그렇죠, 플랜도 그렇죠. 가깝고. 네. 네. 예. 자, 근데 로이드 켈리를 꼽아주셨고 수미에는 칼빈 필립스 맨시티인데 네. 많이 못 나오잖아요. 칼필스 많이 못 나오죠. 음. 아무래도 많이 못 나오는데 어쨌든 이 선수가 보여줬던 것들이 있으니까 여러 클럽들에서 관심은 있어요. 네. 왜냐면 수비형 미드필더가 필요한 팀들이 좀 있거든요. 음. 그래서 칼빈 필립스가 이번 겨울에도 아마 관심을 좀 받을 것 같거든요. 근데 이게 만약에 뭐 이제 아무래도 맨시티 입장에서는 리그 우승 경쟁할 수 있는 팀, 잠재적인 경쟁팀에게 주는 것보다 네. 만약에 뭐 바이에른 뮌헨이 원한다. 약간 이렇게 되면 그쪽으로 파는 게 더 나을 수도 있는 거죠. 맨시티 입장에서. 네. 유벤투스도 필립스를 원한다는 그쵸, 유벤투스도 얘기도 있고. 있죠. 왜냐면은 뭐 거기도 이제 문제들이 많이 발생을 했잖아요. 그쵸. 네. 예, 그래서 이제 미드필더 숫자가 부족해졌다 보니까 뭐 포그바 이슈라던가 예, 그런 것들이 있어서 예, 그것 때문에 근데 필립스 같은 경우는 일단은 저는 솔직히 말하면은 포스테코글루 감독에게 잘 맞을지 여부도 조금은 의문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네네. 그러니까 예전에 리즈 시절에 필립스만 맞죠. 근데 맨시티 가가지고 이 선수가 자기 관리가 안 된 게 가장 크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살이 찌고 하면서 펩 가르디올라 감독이 거의 조금은 대놓고 디스까지 했었거든요. 몸무게 관리가 안 된다라고 얘기까지 했었기 때문에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저런 선수를 원할까라는 생각이 들긴 해요. 네, 좋습니다. 일단 뭐 수미까지는 좀 봤고, 네. 자 윙어는 지금 조금 링크 나는 선수들이 여러 명인데 뭐 페드로 곤살베스, 일링 주니어, 로리엔테, 마르코스 에드워즈, 그비드 민손, 페드로 네투 이렇게 이제 있습니다. 뭐 이 중에서는 일단 곤살베스는 약간 유형은 다르다라고 할 수 있죠. 네. 이 선수는 그러니까 뭐 공격형 미드필더 겸 뭐 이제 중앙 미드필더까지도 설 수 있는 선수인데 어떤 의미에서 이 선수 같은 경우는 만약에 영입을 한다면은 메디슨의 장기 부상에 대비한 영입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그러기에는 솔직히 말하면 이적료가 좀 세다라고 할 수 있고요. 그러네. 이 종류가 꽤 나가네. 예. 곤살베스는. 네. 그리고 또 이제 마르코스 에드워즈 같은 경우는 원래 토트넘 선수였죠. 그렇죠. 예, 근데 이제 토트넘에서 자리를 잡지 못하고서는 노리치 갔다가 이제 스포팅 갔던 케이스. 심지어 지난 시즌 챔피언스리그 맞대결에서 친정팀 골. 토트넘 골 네. 넣으면서 1대0 승리를 견인을 하기도 했었죠. 네. 근데 이 선수 같은 경우는 원래 그 측면과 최전방 공격수까지도 설 수 있거든요. 근데 키가 굉장히 작은 선수예요. 근데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최전방에 키 큰 선수를 굳이 안 쓰는 유형이다 보니까 어떤 의미에서 데려온다면 유용하게 활용할 수도 있지 않을까. 측면과 최전방을 오가면서 예, 활용할 수 있는 자원. 거기다가 손흥민 선수가 아시안컵 때 떠나는 걸 또 고려를 해야 되잖아요. 그게 또 있구나. 예, 그것까지 고려하면은 저는 마르코스 에드워즈 백업 자원으로 쏠쏠하게 활용할 수 있는 자원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긴 해요. 네. 예. 그리고 저 밑에 뭐 저 네투는 어때? 네투가 나와? 네투는 제일 좋죠. 아니 네투도 링크가 나와? 그러니까 근데 뭐- 예, 링크는 나오고 있는데 네투는 아니 네투를 살 수가 있어? 지금 원하는 팀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사고 예. 싶은 거랑 살 수 있는 거랑 그렇지. 다르잖아요. 사고 예. 싶겠지 당연히. 네투는 예. 지금 뭐 프리미어리그 최고인데. 그렇죠. 그리고 이제 네투 같은 경우는 근데 다만 워낙 실력적인 부분에서 여기 있는 선수들 중에서 가장 좋지만은 네. 리스크는 약간 부상 위험이라고 할 수 있겠죠. 안 그래도 네. 이 선수가 장기 부상 후 1년 넘게 빠졌다가 이번 시즌 마침내 다시 부활했던 거였거든요. 근데 또 부상.
예, 부상을 당했으니까 거기에 대한 리스크는 있고 또 이제 그비드민송 같은 경우는 드라구신과 마찬가지로 제노와 재계약한다는 그렇죠. 얘기들이 같이야. 나오고 있습니다. 네. 예, 그리고 이제 로리엔테 같은 경우는 이 선수가 세리에에서 가장 빠른 선수예요. 가장 빠른 윙어인데 지난 시즌에 7골 6도움 올리면서 상당히 좋은 활약을 펼쳤는데 그러면서 김민재 선수랑의 맞대결에서도 상당히 좋은 모습 보여줬었죠. 하지만 이번 시즌은 조금 부진해서 현재까지는 1골 1도움에 그치고 있긴 하고요. 예, 일링 주니어 같은 경우는 그 벨링엄 세대 있잖아요. 네. 그 세대에 같이 뛰었던 그 잉글랜드 유망주긴 하거든요. 근데 유벤투스에서 현재 뛰고 있는데 유벤투스에서 나올 때도 나름 유망주로서 괜찮은 모습들을 보여주긴 했지만은 이들 중에서는 1군 경험이 가장 부족하다. 네. 그래서 그렇죠. 거기에 대한 네. 리스크는 있다. 다만 잉글랜드 선수니까 뭐 적응에는 문제 없다. 에드워즈와 마찬가지로 네. 그렇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일단 뭐 윙어에 대해서 정리를 잘 해주셨는데 좀 가능한 선수, 토트넘에 딱 필요한 선수 어떤 선수입니까? 그러니까 가장 영입 가능성도 있고 그리고 가장 스타일적으로 비슷한 선수들은 저 일링 주니어랑 로리엔테 가 아닐까 싶어요. 아무래도 네. 저 곤칼베스도 사실 어렵고요. 곤칼베스, 네투, 에드워즈도 어려워요. 네. 뭐 구드민슨도 이제 재계약한다고 하니까 가장 그래도 돈을 좀 더 주면 로리엔테 그리고 일링 주니어. 왜냐면 이 선수들이 매우 직선적인 움직임을 잘 가져가요. 네네. 그리고 이게 그 토트넘의 그런 측면 공격수가 측면에서 넓게 벌려주는 스타일이잖아요. 넓게 벌려준 다음에 상대를 끌어내고 빠른 돌파와 컷백. 그렇죠. 이거를 정말 그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정말 이게 집착에 가깝게 원하는 플레이거든요. 네. 근데 그 플레이를 잘합니다. 두 선수 다. 그리고 로리엔테 같은 경우는 김민재 선수랑 만났을 때 김민재가 지난 시즌에 지루 다음으로 제 개인적으로는 제일 고생했던 선수거든요. 예. 스피드가 너무 빨라서 네. 놓치는 장면이 몇 번 나왔어요. 워낙 빨라서. 그러니까 그런 플레이를 잘 살려줄 수만 있으면 그 측면에서 확실하게 벌려준 다음에 컷백해주는 그렇죠. 이 역할로 잘 쓰임받을 수 있지 않을까. 일링 주니어도 이게 저 선수가 공간 침투가 되게 좋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 공간이 열렸을 때 들어가는 움직임 그리고 연계 플레이라던가 이런 게 되게 좋은 선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딱 포스테코글루 감독식에 맞다. 일링 주니어나 로리엔테. 네, 좋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포워드인데 지금 이 선수 이름이 가장 많이 좀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바로 페노르트에서 뛰는 히메네스. 이제 멕시코 선수고 지난 시즌에 골 엄청 때려봤고 그런 선수인데 어떻습니까? 이 선수? 이번 시즌도 현재 13골 3도움으로 그 LADBG의 득점 공동 1위예요. 그렇죠, 그렇죠. 확실히 골 넣는 거는 뭐. 그래서 득점력이 상당히 좋은 선수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거기다가 나름 높이도 어느 정도는 갖추고 있고, 한데 어쨌건 그 산티아고 히메네스는 그가 상당히 좋은 선수긴 한데 일단 이 선수 거론되는 이적료도 최소가 4,500만 유로인데다가 그래서 영입이 쉽지 않은데다가 이 선수가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축구 스타일과 맞을지에 대한 의구심은 조금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선수가 볼을 키핑하거나 좀 그런 부분은 약점이 있거든요. 약간 좀 투박한 느낌은 있긴 해요. 근데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전형적인 그런 9번형 공격수보다는 침투하고 빠르게 들어가고 압박하고 막 이런 선수를 좋아하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손흥민 선수도 그렇게 활용하는 거고 예전에 후르아시도 그렇게 활용했던 거고 그렇기 때문에 스타일적인 면에서는 좀 안 맞을 수 있는 약간 안 맞을 수 있다. 할 수 있는 거죠. 네, 어때요? 지금 뭐 부고정은 이제 포스테코글루 감독과 스타일은 좀 안 맞을 수 있다 그러니까 얘기하는데. 요 선수가 그 비슷한 유형이 뭐냐? 왼발 쓰는 히살리송. 생각하시면 됩니다. 측면도 뛸 수 있고요. 최전방도 뛰어요. 그러니까 더 그래도 잘하는 거지? 그러니까 왼발 쓰는 히살리송이라고 보시면 돼요. 히샬리송보다 골은 잘 넣잖아요. 이 선수가. 그러니까 막 우당탕탕 스타일에 우당탕탕. 근데 그게 투박한 느낌에. 그게 네덜란드에서는 통하는데 프리미어리그에서 통할까? 토트넘에서 통할까? 우승 경쟁팀에 맞는 선수일까? 이렇게 봤을 때는 지금 저기 나와 있는 모든 선수들 중에 제 생각엔 가장 리스크가 큽니다. 이정료는 지금 공격수니까 더 높겠지만 가장 리스크가 큰 돈 대비 왔는데 약간 첫 터치가 약간 약간 좀 그런데 약간 투박해요. 약간 이런 느낌. 되게 그러니까 경기를 근데, 보면 약간 이제 투박해요. 근데 히샬리송도 에버튼에서 잘할 때 제가 투박하지만 저돌성, 밀고 들어가는 힘, 다재다능함, 측면과 중앙을 다 뛸 수 있고 심지어 뭐 제공권도 좋아. 똑같아요. 장점이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히메네스도
자칫 잘못하면 그렇게 될 수가 있는데 근데 챔스 경기 보니까 잘하시네. 저는 근데 저기에 완전히 동의하지 않는 거는 히샬리송은 어디서 뛰어도 득점력은 기복이 좀 심했어요. 예, 반면에 얘는 그래도 적어도 스타일, 투박하고 뭐 이런 부분들은 비슷하거든요. 저돌적이고 스타일하고 좀 예, 비슷하지만. 하지만은 골 넣는 히샬리송을 해달라. 왼발잡이 히샬리송보다는. 그건 나는 이거 형 의견에 동의하는 게 나도 저 많이 봤거든. 골 잘 넣던데. 챔스에서도 막 넣고. 누네스는 더 잘 넣었어요. 그렇죠. 누네스는 그거 차라리 누네스랑 비교를 하시죠. 그러면은. 누네스는 그 손흥민 선수 다음으로 XG 값보다 골 많이 넣은 선수였잖아요. 딱 그때 그 시즌에 유럽에서. 그러니까 이게 그 프리미어리그, 그러니까 유럽 5대 리그 밖에 있을 때 그거는 약간 리스크가 분명 존재한다. 가장 좀 불안하다. 근데 그쵸. 제일 많이 지금 토트넘 링크 2위 모아놓은 선수 중에는 요즘 최근에 많이 뜨던데. 아무래도 뭐 공격수가 손흥민 선수도 이제 가고 하니까. 네. 어쨌건 저도 리스크가 가장 큰 선수 중에 한 명이라는 데는 동의해요. 왜냐? 그거는 이적료가 비싸니까. 그렇죠. 그렇지. 제일 비싸네요, 여기서. 원래 비쌀수록 리스크는 클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면도 있고, 아무래도 또 이 감독하고 좀 맞는 스타일이어야 되는데 그게 조금 아니다 보니까. 근데 어쨌건 공격수 링크가 뜨는 거는 결국은 뭐 손흥민 선수의 아시안컵도 있고, 그렇죠. 또 이제 히샬리송이 사우디 리그에서 이제 뭐 관심을 보내고 있다. 맞아요. 그리고 토트넘도 보낼 생각이 있다. 이런 얘기들이 있거든요. 왜냐면은 이적료 회수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히샬리송은 지금까지만 보면은 사실상 실패한 영입에 가깝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공격수 링크도 뜨는 거고 하는 거죠. 기본적으로는 공격수와 아니면 공격수 아니면 측면 공격수. 왜냐? 그러면 손흥민이 톱에서 뛸 수 있으니까. 그럼요. 이쪽과 그리고 센터백 이렇게가 링크가 뜨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 일단 공격수와 좀 센터백이 링크가 많이 뜨는 건 그만큼 토트넘 입장에서 시급한 포지션이다. 그렇죠. 시급하니까. 예. 자,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해보고요.